바뀐다고 세상이 바뀐다. 나바세바 공생TV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복한 마을 촌장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행복한절 주지이신 은산 스님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경남 거창의 사부 대중 공동체인 행복한 마을을 10여 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끌어 오셨고, 또한 부산 광안리에도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셔서 행복한 마을의 촌장으로서 영적인, 정신적인 안내를 쭉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스님과 대담하고 있는 이 자리는 부산 행복한 마을의 제가자들이 사는 휴심정 거실이고, 이곳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공동체에 대한 오해인데요. 저희가 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약받는 부분이 많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대개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공산당 같이 자유가 억압된 곳이다. 또 전체주의와 같을 것이다. 이런 아주 생생한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은 어떻습니까, 스님? 더불어 살아보지 못한 분들에 대한 말씀과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실 이 전직에는 그 무엇 하나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모두가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삶의 이치를 알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들을 살지 않았을 경우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 큰 제약을 주고 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같은 맥락이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늘 녹아 있을 것 같은데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이어가면서 공동체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한 오해는 사회 부적응자나 특별한 사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입니다. 저는 예전에 스님처럼 출가하신 분들도 이런 경우인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오해를 했죠. 지금은 당연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만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오해, 스님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네, 그 말씀은 곧 제가 사연 있어 보인다는 얘기인데 사연 있어 보이십니까? 네, 저 사연 없거든요. 또 사회자님도 공동체에 몸 담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혹시 사연 있으신가요? 사연 있어 보이시나요? 네, 역시 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어떤 일부의 내용이 또 적용될 수밖에 없죠.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과 오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경험해봐야지 아는 노릇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의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는 늘 오해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도 이 이치만 잘 안다고 한다면은 오해로 멈춰 있지 않고 잠깐 나의 판단을 멈추고 경험에 돌입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연이은 이 이치들을 잘 이해하셔서 판단에 앞서서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오해가 벌어지는 마음 상태는 돌입하기 전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경험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 오해들이 생겨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경험을 하시게 되더라도 전적으로 뛰어드셔가지고 경험을 하셔서 진정으로 그 내가 경험하는 바에 대한 실체를 아시는 것이 되셔야 되겠지. 이렇게 의심의 마음가짐, 또 이렇게 한 발짝 뒤에 있는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험을 하더라도 한다고 한다면은 또 부질없는 결과만 도래되어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와 같은 마음들로 그동안에 공동체들을 시도해 보신 분들이 이 이유 때문에도 많이 힘들으셨고 또 괴롭기도 하셨고 많은 공동체들이 깨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 가지 깨지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00% 올인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도 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들 잘 여기까지 이해하셔서 부디 경험을 해보시고 판단에 앞서서 이러한 것이 없구나를 깨달으시는 인연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 저희는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충고, 그리고 100% 뛰어들지 않은 자들의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 때문에 많은 또 오해와 불편한 그런 또 관념이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에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일지라도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라고 여겨서는 안 될 일인데, 그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또 전달되어져서도 그것이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현상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판단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가 내가 알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은 판단 없이 뛰어드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의 실체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네. 판단 없이 뛰어든다는 그 문맥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결국은 금전 문제로 와해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돈, 금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함께 사는 삶을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에 대한 진실의 말씀, 스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자님들 입장에서도 출간 수행자인 저를 두고도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스님, 톡 까놓고 얘기해봐도 스님들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이거든요. 실제요. 그렇기 때문에도 그것의 실체, 돈의 실체, 금전의 실체를 알고서 해결하려고도 해야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금전의 실체를 모른 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해결이 잘 안 되어질 것 같아서 이 실체부터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조금 전까지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금전에 해결되어져야 될 금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듣게 되면은 이 똑부러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금전이란 뭘까? 돈이란 뭘까? 이 경제 구조는 뭘까? 자본주의는 뭘까? 라고 하는 이해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풀이가 아주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책에선가 봤던 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재미난 비유를 여러분들께 좀 재미나게 얘기해 드릴까 해요. 저도 이 출가 수행자다 보니까는 이 이전까지의 그 금전에 대한 그 어려움들 참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을 탈피한, 어떻게 보면 도피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만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부대전 공동체를 형성해서 행복하려고 한다면은 이 사부대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수행자들에게는 전달되어지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행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기에 사부대전을 이루어 봤는데, 역시나 저 역시도 이제 뭐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돈에 대해서 이게 돈이 뭔지, 경제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경제 개념을 처음 이제 배워 나갈 무렵 때 어느 책에서 읽었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구조에 대한 실체의 내용이었어요. 예, 그 책에서도 어떤 재미난 스토리로 적혀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재미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시절 때에는 그 옳고 그름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칼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옳은 거였어요. 아주 무식한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는 힘이 센 사람들이 늘 옳은 자가 되어져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 역사를 통해서 아실 텐데요. 그 시절 때에 힘이 센 어떤 주인 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도 자기의 처지를 깨달은 이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힘이 세면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주인은 가만히 자기의 처지를 돌이켜 보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늘 노예들이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는 자기는 늘 밤마다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없다는 것. 내가 주인이어서 뭐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경호하라고는 하지만은 그들이 또 나를 해칠까봐 두려워해서 이렇게 사는 삶들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경제 구조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토리를 들어서 깨닫게 되는 면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은요. 아무튼 그 지혜로운 주인은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노예도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늘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주변에 동료 주인들을 모아놓고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대요. 그랬더니 동료 주인들도 뛸 듯이 기뻐하면서 너 참 대단하다라고 너 덕에 이제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던 얘기가 이런 얘기래요. 야, 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니? 악마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뒷얘기가 궁금하시죠? To be continue 내일 할까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요. 성공합니다, 스님. 네. 아무튼 그래서 지혜로운 주인이 다음날 노예들을 다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 대목도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억압을 받을 때에는 늘 주인이 되려고는 시시탐탐 노리고 있긴 했었는데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었대요. 뭐 하라는 거지? 이러고 있었대요. 오히려 이제 늘 이렇게 주인을 죽여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야지 라고 하는 목표가 사라져서도 아마도 멍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덧붙였대요. 그때부터 노예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 사실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희들의 도움으로 여름에 지낼 궁궐을 짓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미 자유를 얻었으니 나를 돕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이제는 노예적 입장에서가 아닌 도움을 좀 청하고 싶다. 대신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면은 너희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등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증표를 주겠다. 이를 도와준 만큼. 그 증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막상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할 때 증표를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그만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겠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노예들이 계산에 돌아간 거예요. 돌을 하나 날르면 증표 하나, 돌을 2개 날르면 증표 2개.
1시간에 돌을 1개 날르면 증표 1개, 1시간에 돌을 2개 날르면 증표 2개. 그럼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들이 많아지겠네? 이런 계산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더니 막 뇌들 마음에서 이제 막 계단이 돌아가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대요. 아, 내가 조금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게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이 노예들이 노예 시절에는 채찍으로 막 일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던 노예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채찍을 맞을 때는 돌 하나 날르는 것도 힘들었던 노예들이 스스로 막 2개, 3개를 날르게 됐대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중첩되어지시면서 내가 투영되어질 겁니다. 또는 우리들이 투영되어질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들은 이 자본주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노예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왜 그가 악마라는 소리를 듣게 되냐면요. 채찍 하나 없이 또 노예들을 감시해야 될 보초들 하나들 없이 노예들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요. 그 증표는 주인이 뭘 노력해서 어디서 사가지고 온 건가요? 다만 증표라고 하는 것은 증서지 않습니까? 슥슥슥 글 하나 써준다든지. 예, 이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주인이 그와 같은 증표로서 부리게 됨으로써 그 증표를 줄 때마다 노예들이 고마워하게 됐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 이전까지는 죽임을 당할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그와 같이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현 시대의 경제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요, 그 주인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돼 버렸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지혜로운 그 노예가 이와 같은 경제 구조의 실체를 알고 나서 아니 이와 같은 노예제도를 만든 사람 누구야? 가만히 안 놔두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치고 싶더라도 지금의 이 시절에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고 정말 악마가 아니고선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었을 텐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 보니까 악마다 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지만은요, 이 돈에 대한 그 고민들은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민되어지는 것이지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큰 고민이 아닌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도 이 자본주의 구조라든가 뭐 이 그 돈에 대한 구조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지, 이 실체를 알지 않고서는 거기서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느 측면에서에 대한 얘기냐면요, 주인의 입장에서의 증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적게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걸까요? 예, 주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증표에 대해서는요. 예, 노예들에게나 있어서 이 증표의 많고 적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어디인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 사실은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 만큼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나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전혀 굶을 일 없고 전혀 헐벗을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왠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왠지 쫓기고 있고.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를 깨닫고 난 다음에나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오늘은 이 개요적인 측면만의 그 말씀으로서 이 금전에 대한 실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짝 안내해드리고, 다음에 인연이 있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게 될 텐데, 조금만 맛보여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공간은 이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의 공간인데요. 그러므로 처음에 네 가구가 이 공간을 이제 공동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공간에 대한 설계 구조는 100평입니다. 여기가 아주 크죠. 100평의 공간을 똑같이 4등분하는 것으로서 평등한 공간 분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임 때에 내 개인적 공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공유화했을 때에 그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당연히 그걸 보고 나서 후자를 선택하지 전자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개인적인 공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간을 공유화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500원이 아니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구경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래서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더 이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전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잘 풀어지게 될 겁니다. 해결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질에 대한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또 해석을 또 한다 하니 제 나름대로는 본질을 알아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를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공동체에 대한 오해. 재밌는 얘기네요. 종교적 이단 또는 사입이라는 이미지가 짙다인데요.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부정적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이비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의 서울에서 지하철 탔을 때 경험입니다. 이렇게 특정 종교를 얘기하게 돼서 대강만 얘기하겠습니다. 띠둘러신 분이 제 옆에 오셔가지고 스님도 하느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사탄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멀쩡한 사람이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자 출가까지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전 아니거든요. 사탄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람이거든요. 역시 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그렇게 여겨지게 될 텐데 그 생각도 역시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의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념적 측면에서의 뭐 진리라든지 진실이라든지 하다못해요 그런 설정들이 있기에 이것이 뭐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죠. 아무튼 경험해 보셔야지만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상적으로 설정한 나의 행복의 관념들이 다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이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행복은 바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향은 늘 쫓아가야지만이 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리감은 사실은 도달해야지만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이 존재 방식에서 이상을 꿈꿀 때가 오히려 더 달콤해요. 그래서도 아마 그 이상과 현실을 비교해 보니까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미래에 대한 또 불안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향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하는 또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공동체에 대한 오해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이다. 요즘 비혼족도 많고 나 혼자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도 같이 살기 힘들어서 독립하는 일이 많죠. 혼자 막상 살아보니 외롭고 함께 살자니 또 도저히 불편하고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오해. 이에 대한 진실은 어떠한가요,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 현대 사회의 현실이어서도 참 심각한 세상인 것 같아요. 앞뒤가 꽉 막힌 것이라고 그 표현이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인들을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도 얘기를 우리는 단정짓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단정지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 살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늘 대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맛있는 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100명의 대중이 함께 산다고 한다면은 100명의 대중을 생각하고 100개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그 말씀하셨던 현대인들의 이 실정에서 바라봤을 때 일이겠지만요. 말씀 중에서도 혼자 그러니까 더불어 살기가 힘들어서 혼자 산다고 하는데 혼자 살아서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고독사 등등이 그렇잖아요. 우울증 걸리는 것이 흔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요. 네, 그러므로 그것이 절대적인 좋은 방법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불어서를 시도하려고 하는데도 또 더불어서를 또 하기가 힘들 현실 때문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 짓기 이전에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받아들이시고요. 자꾸 도전해 보시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인류가 어느 무렵 때부터 이게 점점 뭐랄까요 더불어 사는 이 존재계의 실체를 망각하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방향이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식으로 되어버린 면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면은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계만 보더라도 홀로 존재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모든 건 더불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한다면은 결코 인간도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살 수는 없고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결국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다라고 단정짓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이다 라는 판단하에 더불어야 되는 시도들을 한 분 한 분씩이라도 좀 노력하셔서 급기야 다시 온 인류들이 더불어 사는 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끔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네요. 더불어 산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현재의 문제를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또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공동체에 대한 오해. 어디에도 없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다. 이것을 흔히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26년 동안 공동체 삶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신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토피아라고 해도 이상향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그것이 실질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에는 도달되었을 때는 그는 그 이상향으로만 남아있지는 않겠죠. 말하자면은 도달된 자에게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요. 그러므로 이상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나도 모르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자들은 벌써 도달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치도 여기에 사실은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들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삶들은 그 이상향을 꿈꾸면서 이상향을 품고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려 치면은 굉장히 힘든 면처럼 보여지는 면들이 있어요. 대중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나를 판단한 자들은 힘들게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상향을 가지고만 있지 도달하려고 하는 행을 하지 않은지 그래서 그와 같은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되어졌을 때는 이상향이라는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행복은 이상향을 꿈꿀 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현실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열심히 존재하고 그 존재함에 있어 가지고 일하고 쉴 땐 쉬고 이와 같은 속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을 멀리 있다라고 여기지는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을 꿈꾸는 즐거움으로만 멈출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즉 도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에 있는 행복들을 누리게 되죠. 급기야는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꿈만 꿀 것인가 매 순간 현실에서 행복을 느낄 것인가 하는 또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스님을 모시고 공동체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15살 중학생이 직접 공동체 생활을 하며 느낀 오해와 진실에 대한 글과 본인이 직접 그린 사파가 인상적이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처음에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공동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면 힘들고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동체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무조건 내 것을 나눠줘야 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살아보니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해서 좋았다. 살아보며 알게 된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어 좋고 또한 나의 것, 너의 것이라는 경계가 없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많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참 좋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어린 학생의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가 정말 흐뭇함을 느끼게 합니다. 긴 시간 스님과 대화 나누면서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오해들 확 풀리셨나요? 어떠세요? 긴 시간 수고해주신 은산 스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즐거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